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특집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관광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정부는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국 관광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메르스 관련 관광업계 지원과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제2차관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메르스로 인해 외국인들의 방한 취소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업계 피해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메르스를 통해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 13만 명 정도가 예약을 취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 중화권, 중국, 대만, 홍콩을 비롯한 이 중화권 국가들이 한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과거에 비해서 지금 한 70% 이상 지금 관광객이 줄어든 그런 외래 관광객 줄어든 상황인데 지금보다도 지금 우리가 7월, 8월이 굉장히 좀 성수기에 들어가는데 거기가 더 위기라고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업계에서는 굉장히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게 관광업계의 피해가 커지면서 그중에서도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경영난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관광진흥법상 17개 업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광 숙박업이라든지 아니면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업들 이런 종사자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관광진흥기금이 있어요. 그 관광기금을 갖다가 한 720억 정도로 지금 융자를 하려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꼭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작년에 우리 세월호 사태를 맞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업계에서 그런 융자를 많이 해왔는데 이 담보의 여력들이 굉장히 부족한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 기본적으로 큰 호텔이나 이런 상관이 없지만 그런 영세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신용보증기금에 우리 일부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중소기업청을 통한 그런 어떤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신용대출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내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것에 대한 지원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이거는 특히 이제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추경도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관광업계에 대한 어떤 그 지원책은 지속하게 나올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 하나는 거기서 종사자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굉장히 다른 중국어라든지 외국어를 잘하는 고급 인력으로 지금들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지금 메르스의 타격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 나와서 그것도 고용노동부와 지금 얘기가 돼가지고 그들의 임금의 어느 정도를 보존해주는 휴직 수당을 그런 맞습니다. 휴직 수당 같은 것도 주고 지금 결국엔 일부 돌아가면서 각자 지금 뭐라 그럴까 실질적으로 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지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발표된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바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메르스 안심보험이지 않습니까? 시의적절한 괜찮은 대책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실효성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신다는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게 저희가 이제 그냥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가장 잘못된 게 첫 번째가 정보를 잘못 지금 했다. 그러니까 정보의 오류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초창기에 우리 국민들도 그렇습니다만 거의 치사율 40%라든지 아니면 공기 속에서 전염을 된다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왜곡된 정보가 국내 어떤 우리 국민들도 그렇지만 해외에도 굉장히 큰 여파를 끼쳤어요. 특히 중화권에 같은 경우는 그게 사스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왜곡돼서 나간 정보를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공기 중 전염이 전혀 되지 않고 병원 내에서만 지금 전염이 되고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만 전염되는 특히 병원 내 전염으로서의 이 전염병 그 메르스인데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할 일은 그러면 이거 올바르게 우리 정부가 관광으로 와라 라는 보증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게 업계에서 처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모든 관광객들 특히 물론 이제 메르스에 이제 창출한 그런 국가는 뺀 나머지 국가에서 오는 특히 우리가 가장 한 70, 80% 차지하는 중화권 네네. 관광객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보험을 처음 이제 업계하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하게 됐는데, 네네. 근데 이것이 지금으로 이제 다시 이제 최근에 22일부터 지금 이제 실시하고 있어요. 네. 입국하는 모든 외래 관광국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것이 22일부터 한 3개월 동안 예.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예. 메르스가 끝난 다음에 하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메르스가 끝난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그 또 다른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예.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 국가가 안전하다, 우리 국내 관광지가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도 지금 잘 우린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관광했다 나가시는 분들이 150만 명 네네.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분이 네. 아무도 지금 메르스에 지금 걸린 적이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왜곡된 정보를 해외에 좀 이런 걸 가르쳐 주면서 해주는데 우리 일본 언론 등에서는 이걸 거꾸로 홍보하는 거 아니냐. 메르스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뭐 북미나 중화권에서의 언론 보도에서는 뭐 괜찮게 그 좋은 정책이다. 물론 우리가 고육책으로 하고 있는 거지만 네네. 그것이 그렇게 나쁜 정책은 아니다라고 하고 현재 오는 이번에 메르스에 혹시 감염된 외래 관광객이 있으면 3개월 내에 예. 그럼 거기서 500만 원 정도 그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 왜 국내 특히 또 다른 문제가 이게 있어요. 예. 외국인들은 국내 와가지고 그런 메르스에 걸렸을 때 치료비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험에 그렇죠. 의해서 정부에 지원하지만 네네. 외국인들에 대한 치료 또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또한 그것도 하나의 좋은 수단으로서 만약을 대비하는 걸로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더 나아가서 홍콩이나 지금 상해 같은 데서는 실질적으로 이 상품을 여행 상품으로 팔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뭐 우리가 그리고 우리 예산 투입이 뭐 정부나 그다음 관광협회에서 같이 나눠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세금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네. 앞서서 이제 강조하신 부분이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이제 온라인상을 통해서 접촉하게 되는 그런 정보들, 네,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나라 메르스 상황이 어떻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창고는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관광공사의 코리아 비짓넷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SNS를 통해서 하고 우리 해외문화 홍보원이 있습니다. 해외문화 홍보원에서 지금 외신들한테 매일 일일 리포트를 지금 브리핑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리랑 TV를 통해 가지고 좀 이제 해외 방송을 하는 우리 아리랑 TV를 통해서 지금 뭐 특별 좌담회를 좀 곧 이제 실시할 예정인데 그래서 지금 국내가 이 메르스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국내는 국내대로 하고 있고 이제 그 해외 이제 외교부나 우리 관광공사 지사들이 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사들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메르스 종식 이후에 대대적으로 좀 붐업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관광 홍보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맞춤형 홍보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웃바운드 정책을 좀 더 새롭게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1,600만 명이 들어오지만 우리 1,900만 명이 또 해외를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여행에 대한 어떤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선 같이 첫째 챙겨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과연 우리가 메르스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은 첫째로 중요한 게 지금 중국 시장이 어쨌든 600만 명 이상의 중국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우리가 지금 타겟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류스타를 이용한 어떤 뭐 광고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관광객들에서는 한류스타랑 관광 그다음에 우리가 대규모 사절단을 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중국 방문 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방문하지만 메르스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어떤 인식도 해줘서 그런 어떤 사절단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기업별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서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끝나고 나서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런 대책들을 하나 둘씩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관광 예를 들어 가지고 경복궁이라든지 우리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어떤
그 이용료도 지금 감액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도 좀 마련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중화권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북미나 이런 쪽 그렇게 메르스에 대한 큰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 그쪽은 그쪽대로의 지금 지사를 통해 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동안은 12월에 실시가 되었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가 이번에는 7, 8월로 당겨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앞당겨지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추진은 어떻게 되는지도 짚어주시죠.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보통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하죠. 성수기가 아닌 네. 그런 비수기를, 비수기거든요. 네. 특히 네. 외래 관광객들이 두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걸 프로모션하기 위한 것들이었는데 그러한 8월, 9월에 맞춰가지고 함으로써 지금 메르스 이후에 우리가 좀 대책으로서 지금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방문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메르스의 여파를 좀 최소화시키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좀 국교 50주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양국 간에 외교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민간 교류는 굉장히 그렇죠.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자체들이 각종 행사를 취소한 경우가 나타나요. 네. 이거는 거꾸로 정부에서는 안전하다고 홍보하지만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취소하게 되면 외국에서 보기에는 외국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지자체들과 연결되는 그렇죠. 이런 마케팅이나 관광적인 어떤 서로가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는데 네. 정부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지자체 취소해 버리면 일본 관광객들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광객들이 외래 관광객들이 특히 우리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지금 네.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 행사, 축제, 뭐 스포츠 행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행사를 일상적으로 진행하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네. 국내 관광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좀 지원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 60억 정도의 추경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예. 국내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관광 협력 지사들이 각 지역에 있습니다. 예. 그 지사들도 굉장히 애로점 지난 엊그제 같이 영상회의를 하면서 애로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좀 맞춤형 이 결국엔 관광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정부가 얘기를 하고 지자체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발을 움직이는 건 업체들입니다. 그렇죠. 이 영세한 업체들이 뭐 그 관광 버스라든지 여행을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게 우선 지원해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들입니다. 과연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게.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7월 3일부터 광주에서 유니버시아 대회를 그렇죠. 개최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광주 유니버시아를 좀 개최하면서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별로 그 테마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개발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지금 굉장히 지금 영세업체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뭐 정부가 메르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그렇게 정부가 내놓는 대책에 국민들이 믿고 또 협조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네, 차관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네.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시죠. 결국 우리는 지금 뭐 정부에서 딱 두 가지 전략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메르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총리님이야 전부 다 관계부처가 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건 메르스는 메르스대로의 어떤 그것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화를 돌아가자. 대통령께서도 경제 활동이라든지 각각의 일에서 학교도 그렇고 모든 게 일상화시키는 것이 좋다. 네. 왜냐하면 이 병원 경균 자체가 이 메르스 자체가 병원에 내 감염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일상화되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진짜 우리가 의료진들의 헌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믿고 네.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따른 뭐 격리 조치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잘 따라줌으로써 우리가 함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화를 돌아가는데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관광을 한데 저는 관광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안전한 나라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많이 믿고 정부를 믿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네. 메르스도 하루빨리 종식되고요. 관광업도 살고 경제도 사는 날이 좀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제2차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TV 특집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